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이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몇 회에 걸쳐 홈 코칭으로 영어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방송에 나갈 예정인데요. 학원 교육 없이 영어를 마스터하는 홈 코칭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독서와 함께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시는 게 바로 자녀의 영어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해서 영유아 때 많은 책을 읽어주시잖아요. 책을 읽어주다가 슬슬 조기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제가 저희 집 남매를 키울 때만 해도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근데 요사이 영어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어에 대한 사회의 변화된 요구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영어 교육에 AI를 활용한 학습 도구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 또 스마트 튜터링 등이 확산되면서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식 개발 영어 학습이 원활해졌어요.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영어 학습 환경도 열리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 환경에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기술이죠. 사용자는 헤드셋을 쓰고 현실 세계와 분리된 가상 공간, 즉 디지털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디지털적 요소를 추가해서 확장하는 기술인데요. 사용자는 실제 환경을 보고 있지만 그 위에 그래픽이나 텍스트, 소리 등 추가적인 디지털 정보를 겹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혹시 머리 아프신가요? 아무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영어 학습에 활용되면 보다 실감나는 언어 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내고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죠. 또 팬데믹 이후 원격 수업의 장점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결합한 영어 교육이 가능해졌는데요. 교사는 대면 수업을 통해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온라인을 통해 과제나 심화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영어 학습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영어 학습의 목표나 방법이 그대로면 안 되겠죠. 자연히 영어 교육의 의미와 영어 교육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AI 기반 번역 도구들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텍스트 번역 정도는 기본이고요. 실시간 음성 번역이 가능해졌고, 얼마 전 일본 여행 때 보니까 남편이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나 문서를 번역해주는 카메라 번역 기능을 사용하더라고요. 일이 되다 보니 영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번역 도구들의 활약이 영어 교육을 무시해도 될 만큼 완벽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영어가 글로벌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건 여전히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영어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요긴한 의사소통의 도구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영어 교육의 방법과 강조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일단 과거에 비해 실용 영어가 강세를 보입니다. 과거 영어 교육의 무게가 문법과 독해에 있었다면 이젠 실전에서의 영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하죠.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영어 교육이 중요해졌어요. 언어 능력 평가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전통적인 시험, 토플, 토익에서 벗어나 화상 인터뷰, 또 실시간 의사소통 능력 평가 같은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학부모님들의 영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의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변화에 따라 영어에 들인 시간과 돈, 에너지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홈코칭 영어를 전파하고 있는 저로서는 환영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달라진 영어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방송될 영어편을 보시고 한번 제대로 잘 활용해 보세요. 영어는 어찌됐든 외국어잖아요. 단계적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이의 연령, 또 발달 정도, 인지 능력, 흥미와 관심, 학습 준비도가 충분히 고려된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 교육의 정답과 정도는 없어요. 아이마다의 최적의 길만 있을 뿐이죠. 1년, 2년 늦고 빠르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빠른 성취를 이루었는가 보다는 얼마나 내실 있게 영어 실력을 쌓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두 아이 모두 홈코칭 영어로 영어를 익혔습니다. 큰아이는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요. 작은아이는 본인이 원할 때만 잠깐씩 이용했습니다. 물론 작은아이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홈코칭으로 다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간 영어 학원이 토플 준비 학원이었고요. 레벨 테스트 결과 바로 최고반에 들어갔습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갖춘 다음에 학원에 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이는 1년도 못 돼서 더 배울 게 없다며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떻게 집에서 영어를 익혔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두 아이의 홈코칭 영어를 진행하는 동안 영어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영어를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방편 정도로 생각했어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발목 잡히는 일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영어에 올인하게 하거나 영어에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 대비나 영어 인증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실용 영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영어 교육을 원칙으로 삼았죠. 유아기에는 듣기 중심으로 했고요. 이후에는 책 읽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영어 책이겠죠. 독서 범위를 단순 이야기나 문학 장르에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분야 등으로 확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과 진학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저희 집도 큰아이는 초등 때, 작은아이는 중학교 때 각자 자기 역량껏, 자기 역량만큼 영어가 완성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두 아이 모두 자기 진로에 맞춰 공부하느라 영어에 따로 시간을 내고 말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어를 일찍 완성해 놓으면 이후 학업을 진행하는 데나 입시뿐 아니라 진로를 정한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되죠. 영어 교육은 이제 단순 언어 습득의 개념을 넘어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 맞춰줘야 합니다. 영어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도 꼭 필요한 능력이니까요. 개인 맞춤형 영어 학습법인 홈코칭 영어를 기반으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셔서 자녀의 영어 교육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어편 계속 이어지니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